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중앙아시아나 서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화적 영향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크로드가 번성했을 때는요, 중앙아시아, 그러니까는 인도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접해 있지만 히말라야라고 하는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서로 완전히 분절돼 있고 독립문화권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을 연결하는 게 천산북로, 천산남로, 서역남로를 통해서 가는 파미르권 쪽으로 넘어가는 실크로드입니다. 그래서 그게 서북인도 쪽에서 중국의 서쪽으로 연결되는 그 실크로드 사이에 중앙아시아와 서역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에는 그들의 가치가 많이 약화됐지만 예전에는 거기에 대상 무역들이 움직이고 굉장한 자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본이 축적되면 당연히 고등한 문화가 있고, 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실크로드 상에는 오아시스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문화 특징적인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나 안 그러면 자은전에 보면 거기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다는, 수십 개 이상의 국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 나라들은 중국도 아니고 인도 문화권도 아닌 또 다른 독특한 문화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불교는 그 필터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안경을 꼈을 때 그냥 투명한 안경을 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선글라스를 끼면 그 색깔이 투영돼서 보이는 것처럼 중앙아시아나 서역의 불교가 묻어서 들어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석가모니 불이라고 할 때 이 불로 축약하는 거예요. 붓다라고 하는 거를 음사하면 붓다입니다. 붓다. 그러니까 불타. 불타. 근데 불타를 불로 줄이는 거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중앙아시아어에서는 붓다를 뒷자가 묵음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달을 하기는 하는데 앞쪽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붓쪽으로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할 때 불로 축약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번역어가 불타도 있고, 예전에 법정 스님 번역하신 불타 석가모니처럼 불타도 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불, 아미타 불, 비로자나 불 할 때 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 같은 경우가 사실 중앙아시아의 흔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승가를 승으로 축약하는 것도, 승가라고 하는 건 단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승하면 스님들 할 때 그 승으로 축약하는 것도 상가를 크 발음이 굉장히 약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으로, 그게 이제 승으로 그냥 축약되는, 그래서 승가라고도 하고, 승가란마 할 때처럼 승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승으로도 축약하고. 그래서 불법승에서 불승이 중앙아시아 언어의 유풍이에요. 근데 언어만 묻어온 게 아니고 거기에는 사상적인 부분도 묻어온다는 거죠. 그 사상적인 부분 중에서 사실 가장 대표적인 건 지장보살신앙.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도 남인도에서 시작됐지만 그 대경, 완본이 만들어지는 것, 풀세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중앙아시아 쪽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불교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특징, 그러니까 중간자로서 두 지역의 중간자이면서 그 두 문화를 다 수혜하는 자로서의 어떤 고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작용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문화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완전히 연구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연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쪽이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문서나 이런 것들이 땅에 파묻혀 있을 때 보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나중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